네, 하여튼 여러분, 이 세종시는 이 훌륭한 도시고, 그다음에 젊음이 넘쳐나는 도시고 그래갖고, 어느 학원에 가게 되면 이게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른쪽에 앉으신 분은 이렇게 일어날 때, 아이고 하고 일어나는 이쪽에. 이쪽은 그냥 이렇게 가뿐하게 일어나는 그런 쪽으로 나눠져갖고, 그 본인들은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슬그머니 이쪽으로 옮기더라고. 자기는 아직도 그런 쪽이 아니다, 뭐,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런 분이 없으시면 다행입니다. 하여튼, 지금, 다시 얘기했지만, 이 암기, 하여튼, 이 수강 노트는, 칠판에 쓰는 거 쓰지 마시고, 이제, 정리하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면, 앞에 나오는 건 이게 뭐예요? 목차입니다. 이 목차니까, 이 목차가 이렇게 머릿속에 그릴 수 있도록 한 번씩 이렇게 써보세요. 한 번씩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보시고 윤곽을 그려보세요. 윤곽을 그려보시고, 만약에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면 공부가 끝난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렇게 지금 방금 배우고 있는 게 지금 어디에 지금, 이 5페이지 있죠? 5페이지 용어 있죠? 용어 얘기니까, 여기 배우고 있으니까, 그거 이제 보시면서, 수업 시간에 필기하지 마시고, 그거 넘겨가면서 옆에다 두시고 보세요. 보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가 이제 뭐예요? 앞에가 지적이고, 뒤에가 이제 등기법 있죠? 등기법 쭉 정리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페이지 수가 있으니까, 몇 페이지에 거기 지금. 뒤에 32페이지가 여러분 지금 옛날에는 이 등기부 동본 있죠? 옛날에는 등기부 동본이라는데 지금은 등기사항 증명서예요. 등기사항 증명서가 이렇게 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봤는데, 가로로 봤는데, 이제는 국가가 종이 아끼려고 이런 식으로 세로로 이렇게 등본을 교부해 줍니다. 교부해 주는데, 지금 이게 똑같은 크기예요. 똑같은 크기를 개인 다른 사람 거 보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한 거니까 크기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이 바코드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이게 돼 있어요. 전산 처리돼 갖고. 바코드 게 써 있다고 보시고, 나중에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이거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등기부 할 때 이거 보고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다시 거기 암기 방법 다시 뒤에다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하여튼 갖고 다니시고, 주머니에 아까 저번에 나눠지는 거 있죠? 그거는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주머니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보시고, 암기하세요. 만약에 나는 뭐예요? 길거리에 이렇게 종이를 갖고 다니면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갖고 못하겠다 싶으면, 쑥 싶으면 꼭 핸드폰에 찍어갖고 보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민법 학계는 1차 과목 그것도 벅차. 그거 하기도 벅찬데, 자리에 앉아갖고, 만약에 자리에 앉아서 공식 뽑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학원에서 이게 독서실 가보면 벌써 1월달인데도 공부하시는 분 많으세요. 독서실에서 공부하세요. 집에 가면 공부 못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여기는 독서실이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청소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갖고, 그러니까 사람이 안 쓴다는 얘기지. 분위기가 안 쓰는, 그러니까 사람이 쓰면 이렇게 깨끗해질 텐데, 안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뭐 하세요? 나 되게 궁금해. 집에 안 가고 독서실 가면 모를까? 집에 가면 공부하기 쉽지 않을 텐데.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눈에 띄는 게 책이 눈에 안 띄고, 빨랫감이라든가 청소할 게 눈에 띄니까 그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내년에 생각하세요. 그러면 할 거 다 하고 공부 못 합니다, 절대. 공부 못 하니까. 그래서 이거 다 갖고 다니면서 부지런히 쉬는 시간, 움직이는 시간 있죠? 유동 시간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꼭 보세요. 그래서 시장 가고 카톡에다 올려놓고 보고, 아니면 화장실에 붙여놓거나, 아니면 주방에다 붙여놓고 있죠? 그렇게 해야 돼. 방법이 있어요. 아이들 공부하는데 보면 책상에 아무것도 안 붙여놓죠? 걔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그냥 우주를 품고 있는 아이예요. 외울 것도 많은데, 그게 머릿속에 외우지 않을 텐데, 외우지 않는 건 뭐예요? 포스트잇에 써갖고 붙이면서 외워야 될 텐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안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주를 품고 앉아있는 거야. 뒤에서 보면 공부하는 거 같죠? 걔는 뭘 생각하고 있다고? 우주를 품고 있어요, 지금.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우주에 갈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애들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까 어디 데리고 오면 돼요? 같이 공부하면 돼요, 여기. 그쪽 공부는 안 해드려도 이 공부는 흠이 있어서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옆에 펴놓으세요. 옆에 펴놓으시고 봅니다.
자, 용어는 이제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뒤에 이제 이 토지 이동에 대한 이것은 뒤에 이제, 자, 수업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거기 226페이지 문제가 있죠? 226페이지 문제가 있는데, 뭐에 관한 문제예요, 이거?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런 문제 나오죠? 예, 똑같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법에 있는 내용대로. 그럼 거기 1번의 토지 표시라 하게 되면 소재, 지번, 지목 이렇게 나오죠? 거기 중간에 이제 뭐 소유자가 들어가 있나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지번 부여 지역은 읍면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읍면이 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지번 부여 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해준한 지역 이렇게 나오죠? 그럼 예컨대 자 저번에 한번 설명했지만 분명히 뭐예요?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은 자, 이 필지가 3,600만 필지가 있습니다. 그 3,600만 필지가 있는데 이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관리하려면 뭐가 필요하듯이 사람한테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하듯이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땅의 번호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땅의 번호가 필요한데 이 대한민국이 있을 때 3,600만 필지가 있다 그랬으니까 어디 이 휘전선 뭐예요? 임진각 여기부터 1필지부터 1번으로 해갖고 만약에 제주도 마라도까지 3,600만 이건 번잡스럽게 땅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뭐예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가 가장 뭐예요? 작은 단위가 자 지방은 뭐라고? 농촌은 니고 도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동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시골 마을 니에 뭐예요? 니에 예컨대 충청남도 서촌군 옥산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이 있고 옆에 뭐예요? 월펄이라고 하는 뭐예요? 월펄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이 있으면 이 옥산리에 땅의 번호를 부여할 때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옥산리에도 100번지라고 하는 토지가 있으면 어디에도 월펄에도 뭐예요? 100번지라는 토지가 있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서로 뭐가 틀리니까 지번 부여적을 달리하니까. 근데 절대 같은 옥산리에 똑같은 번호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지만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은 뭐예요? 가장 작은 단위가 뭐라고? 니 동이니까 뭐가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니까 읍면이 나오면 돼야 안 돼 이거 안 된다 아니 읍면 나오면 그냥 니 동 또는 이에 준한 지역은 섬지역이에요. 섬지역 도서지역 섬지역 섬지역이니까 뭐 나오면 안 된다고? 읍면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자 3번이 답인데 왜냐면 지목이라 하게 되면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용도 지목이에요. 지형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용도 지목. 다시 용도 지목. 그래 습관적으로 지목 나오면 용도 지목이니까 이 지형이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 여러분 그걸 넘어왔는데 그건 나중에 차차 하기 위해서 넘어왔는데 왜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거는 다시 아까 그 전 페이지 보시면 225페이지에, 자, 전 페이지 225페이지 보시면, 거기 13번에 지목 나오죠? 지목은 뭐라 했어요? 주된 용도라 나왔죠? 주된 용도예요. 이렇게 주된 용도라 나와요. 주된 용도인데, 주된 지형이라고 나온다든가, 그러면 안 돼. 토지 지형 나오면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똑같이 나오니까, 이걸 자주 나중에 뭐예요? 중요한 것만 자주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리고 계시고 12번에 보시면 거기 그럴 수 있죠? 지번 부여 지역은 12번에, 지번 부여 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해준한 지역 얘기 나오죠. 이해준한 지역. 그 이해준한 지역 밑에 쓰는 세요. 섬지역, 도서지역. 도서라고 하는 말은 섬도자, 섬소자예요. 섬도자, 섬소자. 그러니까 도서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서지역이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문제 그래서 거기 아까 배운 대로 동그라미 4번은 문제 226쪽에 4번의 경계점은 맨 끝에 뭐로 끝났어요? 점을 말한다 써있죠? 그거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경계점은 점을 말한다. 근데 이제 점을 말하는데 무슨 형태하고 그림 형태, 도해 형태하고 뭐예요? 비싼 땅은 뭐라고? 좌표 형태 있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기억할 때는 앞으로는 이해가 됐으니까 뭐라고? 경계점은 그 다음에 뭐예요? 도해 형태, 그 다음에 뭐예요? 좌표 형태, 점을 말한다. 이렇게 빨리 읽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절대 그 문장을 읽을 때 뭐 천천히 막 이렇게 줄쳐가면서 다 읽으면 뭐예요? 시간이 그거 딸려서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 단어를 딱 보고 이제 경계점은 경계점, 도해 형태, 좌표 형태, 점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경계점, 도해 형태, 좌표 형태, 점 이런 식으로 딱딱 그 명사 단어만 딱딱 뭐예요? 그걸 확인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확인해서 보시면. 그렇게 습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그럴 일은 많지 않겠지만, 뭐 옛날에 친구 집 같은 데 가게 되면, 그 친구놈이 외국인 친구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친구놈이 이제 그 외국인한테 뭐라고, 너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려면, Would you like 하다 생각하다 보면 기억이 안 나. 어?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그 명사만 얘기하면 돼, 명사만. 명사 어떻게 되냐면, 커피? 이렇게 물으면, 항상 물어보는 말은 뭐만 올리면 돼. 끝말만 올리면 되니까. 명사만 얘기하면 되지. 커피 하면 뭐야? 너 커피 먹겠냐? 그 얘기지. 그걸 무슨 Would you like 뭐 이렇게 얘기하다고 세월 간다니 그 얘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죠, 지금? 그러니까 명사라도 얘기해보자는 게 명사라도. 그래서 무슨 형태라고 경계점 하면 뭐예요? 도의 형태하고 자합 형태, 점 이렇게 끝난다는 게 그런 식으로 기억하자는 게. 자, 토지동원제, 토지표시가 아까 뭐라 했어요? 토지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라 그랬죠? 그거를 뭐하거나 세로에 정한다는 게 신규등록이에요. 그 다음에 변경한다는 게 뭐예요? 지목이 뭐예요? 지목이 집중하고 지목이 바뀔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 다시 자세히 보자. 자, 넘깁니다. 자, 넘겨보시면. 자, 거기 231페이지에 2번 토지 등록 나오죠? 뭐, 다른 건 지금 뭐, 그건 볼 거 없고, 어디에 필지도 지금 볼 거 없어요. 자, 어디 보자, 이게. 지번에 관한 소원제. 235페이지 지번에 관한 얘기인데, 일단, 지번의 기본 의의 있죠? 자, 5쪽 1번 의의, 그래서, 쌍갈 1번, 지번이란, 그래서, 그 첫 번째 줄 있죠? 여러분이 줄만 치고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써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 쌍가리에 지번을 부여하는 이유는 뭐예요? 각 필지에 대해서 개별성과 특정성을 부여하고 토지의 위치 파악이 용이하다 써놨죠? 개별성과 특정성이 부여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다른 거는 뭐예요? 다른 거는 같을 수가 있어요. 다른 건 같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뭐 쉽게 얘기하면 자, 의미만 이해하면 됩니다. 의미만 이해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종천동에 각 수필지 토지가 있는데 종천동에 있는 토지가 다 뭐예요? 단독주택이 있어요. 단독주택 있죠? 그럼 이 단독주택이 있다는 네 필지는 뭐가 같다는 얘기니까? 지목이 같겠지. 뭐가 같다고? 지목이 같아요. 근데 우연의 일치로 그 누가 업자가 치니까 또 뭐예요? 이 면적을 뭐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이 면적이 다 뭐예요? 400제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목도 같고 일단 종천동이니까 뭐가 같고 소재도 같고 그죠? 그 다른 건 뭐예요? 같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그 지번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번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있다는 게니까 당연히 뭐예요? 개별성과 특정성이 부여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자, 236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네, 230. 자, 236페이지, 거기서 지번의 표기와 구성 있죠? 그래서 쌍갈 1번을 그 별표합니다. 쌍갈 1번 꼭 별표해 두시고. 중요하다 그랬죠?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1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 3번이 중요하니까 3번은 여러분이 줄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동그라미 3번. 자, 시작.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자, 그 본번 숫자, 지번은 본번 앞에 산자를 붙여 토지 대장 및 지적도의 등록지의 토지와 구별하도록 해야 된다 써있죠? 그래서 원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그 본번 앞에가 아니라 지번 숫자 앞에 그 본번이란 말을 숫자로 고치세요. 뭐라고? 지번 숫자 앞에 뭘 붙인다는 게 이거. 산자 붙인다. 왜? 그 지번이라고 하는 게 꼭 본번만 있는 게 아니라 본번에 뭐예요? 부번이 붙는 거 있죠? 단식 지번과 복시 지번이 있으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꼭 본번으로만은 안 나와요. 자, 뭐로 나온다고? 지번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예요? 자주 시험 문제 나오는, 올해도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이 지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하는데? 표기를 하는데 뭐로 표기한다고? 아라비아 숫자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합니다. 왜? 아라비아 숫자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뭐예요? 무한대로 나가기 때문에 지번을 표기하는 게 자, 상당히 뭐예요? 좋습니다. 편리하고. 그러면 어디? 임야대장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임야대장, 임야도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등록하는 뭐예요? 등록하는 필지는 토지는 필지는 자, 등록하는 필지는 집원 숫자 앞에 자, 숫자 아직은 뭐야? 아직은 등록이 안 됐으니까 필지가 아니라 뭐예요? 등록하는 토지겠죠? 토지를 지번을 부여해 갖고 공부에 등록하면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게 그걸 우리가 필지라고 표현하니까 인위적인 거니까 토지는 지번 숫자 앞에 뭐 붙인다는 게 이거 산자 붙인다 그랬어요. 근데 시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는 우리가 뭐예요? 5년 전에는 자, 한 3년 전에 나왔던 게 이거죠? 앞을 뭐로 고친다 그랬어요, 이거. 뒤로 고쳤다 그랬죠? 뭐로 고친다고? 뒤로 고쳤다 그랬어요. 그럼 뒤가 아니라 뭐라고? 앞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죽었을 것 같아요? 살아있을 것 같아요? 살아있다는 게 계속 살아왔고 작년에 됐던 게 뭐냐면 그 이 지적소고를 있죠? 지적소고. 이 지적소고가 철문으로 돼 있는데 안 하고 밖을 바꿔놨어요. 그 단어를. 그 인간은 이제 그것만 바꿔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자,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갖고 이제 한 글자만 갖추는데 그런 거나 바꾸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 실수를 했는데 그래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꼭 한 글자만 바꾸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인간이 7년 전에 바꾼 게 뭐예요? 산자를 임자로 바꿨습니다. 뭐로 바꿨다고? 임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의 취향까지 다 파악이 됩니다. 왜? 이 트로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 하면 지금. 그렇지 않으면 그런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맨날 그런 문제만 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냈던 건 뭐냐면, 자, 이것도 또 뭐예요? 이 경계점 좌표노표에 이 지적도라는 제명을 쓰고 가로 열고 좌표라고 쓰는데 요걸 뒤에 쓰는데 앞에다 쓴다고 이렇게 냈어요. 꼭 뒤를 앞으로 반고 그런 문제만 내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절대 죽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뭐만 바꾸라고 앞을 뒤로, 뒤를 앞으로. 그러면 선이 앞이란 말이죠? 그 선이란 말을 또 뭐로 바꾸겠어요? 후로 바꾸겠지. 그런 것만 바꾸니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뭐예요? 공인중개사는 밀도 있고 있죠? 그렇게 어렵고 난이한 뭐예요? 이론을 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쓸 때 뭐예요? 5억이면 5억이라고 써야 되죠? 근데 0을 하나 더 붙이면 5억이 얼마 되는 거 이거? 50억이 되지.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뭐예요? 쪼잔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 거니까 그 글자가 뭐예요? 앞인지 뒤니 그걸 소심하게 보라는 게 0이 하나 더 들어갔는지 뭐 0이 빠졌는지 그런 거를 뭐예요? 그런 인간을 자격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거니까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고 이해 안 되면 뭐 하라고? 외우자는 게 이해 안 되면.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나는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래도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 그럼 뭐예요? 그러면 표정 관리하고 그 다음에 뭐 하자는 게 외우다 보면 나중에 시험날 되면 이제 이해가 돼. 아, 그거였구나. 그런 날이 와. 오니까 뭐 외우자고? 앞이라고 뒤라고. 앞. 임이라고 산이라고. 산이다 중요하다는 게 이런 걸 잘 보자는 게 이런 거.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만약에 어떤 인간이 이런 문제를 한번 냈었어요. 어떤 문제를 냈냐면 분명히 뭐라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라 그랬죠? 근데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반드시 집원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이렇게 냈다는 게. 그럼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예요? 이 지적도라고 하는 도면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임야도라고 하는 도면이 있다는 게 임야도. 자, 그런데 이 지적도에 뭐예요? 이렇게 예컨대 14전, 15 뭐예요? 15임, 16 답이다. 이게. 그럼 임자가 임야라고 하는 얘기인데 지목이 임야인데 자, 지목이 임야일 게 반드시 뭐예요? 집원 숫자 앞에 산자 붙여야 된다 그러는데 임야인데 산자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안 붙였다는 얘기예요. 왜? 그 임야라는 지목이 어디에 등록이 돼 있으니까 지적도에 등록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분명히 뭐예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라 그랬지 지목이 임야일 때는 반드시 집원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 그 틀린 말이다 아니죠? 그럼 이제 들을 때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막상 시험 문제 나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자 여러분이 자 아차 하면서 이렇게 실수하지 않는다. 그런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주의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양한 점은 그 인간은 죽었는지 그다음부터 문제를 안 내는 것 같아갖고 하여튼 이해는 하자니 반드시 어디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해서 집원 숫자 앞에 뭘 붙인다고 산자 붙인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자주 틀려요. 잘못 나오면 자주 틀리니까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지번의 뭐예요? 표기가 아니라 지번의 뭐예요? 구성은, 자, 이렇게 뭐예요? 지번의 구성에 대해서는, 이 구성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뭐예요? 본번호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번에 뭐예요? 본번에 뭘 붙일 수 있어요? 이 부번을 붙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본번호 된 걸 우리가 단식 지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식 지번. 그 다음에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복식 지번이라고 얘기해요. 뭐로 얘기한다고? 복식 지번이라고 얘기한다. 복식 지번. 자, 여러분 그 노트 보고 있죠? 노트 7번에 쓰는 거 보고 있죠? 거기 그 노트에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본번으로 지번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여기가 종촌동이라 그랬어요. 자, 이 종촌동에 수필지 토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가 있으면 우리가 뭐예요? 이 수필지 토지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지번을 소관청이 부여합니다. 그럼 이 5번이라고 하는 토지를 뭐예요? 토지를 분할을 했습니다. 토지가 두 개가 됐죠? 그 토지가 두 개가 됐으면 옆에 있는 4번을 쓰면 안 돼요. 왜? 4번이 몇 개니까. 두 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5번을 또 같이 쓰면 안 돼요. 그렇다고 옆에 있는 6번을 가져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번만으로 지번 구성이 안 되니까, 본번만으로 지번 구성이 안 되니까 뭐예요? 뭘 만들었어요? 부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하나는 뭐로 하자는 게 이거 5에 1로 하자. 그런 얘기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 5에 1로 하는 거 이런 걸 뭐예요?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걸 무슨 지번이라고? 복식 지번이라 한다니까요. 절대 우리나라는 부번 갖고는 지번 구성이 안 돼요. 자, 이렇게 본번을 하든가 단식 지번을 쓰든가 아니면 뭐로 하든가 복식 지번 하든가 두 개를 같이 혼용해서 씁니다. 그럼 우리가 종종 가끔가다 이런 게 한번 나오는데 뭐가 이 본번에 부번을 붙인 이것을 뭐라고 읽느냐는 이게요. 표시는 짝대기로 표시하고 읽을 때는 뭘 읽는다는 이게 다시로 읽지 않고 뭘 읽는다는 게 이거 의를 읽어요. 근데 여러분 공부하다가 공부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여기다가 일의 이렇게 읽기는 뭐하니까 생각은 하라는 얘기. 생각은 이건 시험에서는 뭐로 해야 된다고? 의로 한다니. 자, 참고로 봐두긴 하자니. 그래서 거기 자 쌍간에 이번에 자 지번의 구성. 그래서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하는 건 뭐예요? 단식 지번. 자 본번에 뭐라고? 부번을 뭐예요? 또는 본번에 부번 붙이는 거 우리가 뭐라고? 복식 지번 얘기입니다. 그죠? 3번은 다만 부번으로 구성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위에 아까 쌍가를 본 표기에서 그 동그라미 번에 그랬어 있죠?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뭐하되?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은 짝대기로 표시하고 구분해서 이를 뭐로 읽는다고 이거? 의로 읽는다 그랬죠? 이해는 하고 갑니다. 이해는. 자, 그러면 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은 뭐는 잊지 말자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어디? 지번 어디 앞에? 숫자 앞에. D가 아니라 뭐예요? 앞에 산자 붙인다. 임자 붙이는 게 아니라 뭐를 붙인다고? 산자 붙인다. 잊지 말자니. 그 다음에 자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 거기 사행식 있죠? 사행식 236페이지 사행식 있죠? 사행식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해해주자. 사행식은 그 사자가 뱀사자예요. 그러니까 뱀이 가는 모양대로 번호를 부여하는 거야. 국가가 토지를 관리하는데 번호를 붙인다 그랬죠? 이 번호를 붙이는데 이 사행식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왜? 우리나라는 농촌이 많아요? 도시가 많아요? 아 그걸 왜 생각해? 농촌이 많지? 아 전국토의 그 70%가 지금은 60몇 프로인데 거의 70%가 뭐예요? 살림인데 그거 당연히 뭐가 많지? 농촌이 많다니까. 농촌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사행식이에요. 그러니까 번호 부여할 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부여한다니까. 이렇게 뭐 가는 대로 뱀이 가는 대로 이렇게 부여한다니까. 이게 바로 무슨 식이라고? 사행식이에요. 사행식. 그 다음에 거기 그 동그라미 몇 번에 그 3번에 단지식 있죠? 단지식. 그 단지식이란 말은 단지 있죠? 단지. 그럼 단지라고 하는 여러분 아파트 몇 단지 하죠? 그러면 그 단지란 말은 농촌에 어울리는 말이에요? 도시에 어울리는 말이에요? 아, 도시에 당연히 어울리겠지. 그건 도시 지역에서 쓰는 게 단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아파트 단지 모양으로 자, 토지 배열이 규칙적인 그런 지역은 이런 지역은 자, 이렇게 뭐예요? 단지를 구별해 놓고 자, 이렇게 1단지, 2단지 이렇게 1단지, 2단지, 3단지 구별하죠? 그럼 본번을 부여해주고 이 본번에 뭘 붙여가는 거예요 지금?
본번에 부번을 붙여가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단지시계. 그러면 안 외워도 사행식은 뱀사자니까 뱀하면 뱀이 도시에 많아요? 농촌에 많아요? 농촌에 많으니까 뱀하면 뭐예요? 또 누가 또 뱀 그렇게 하라니까 뭐 사행식을 또 뱀식이라고 안 나와요? 뭐라고 써 있다고? 사행식이 뱀, 그 농촌이에요, 농촌. 이해는 하고 갑니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디, 그, 한 장 더 넘기시고, 넘기시면 한 장 더 넘기시고. 자, 240페이지 있죠? 240페이지 거기 4번에 뭐예요? 4번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써있다 그랬죠? 거기 지번부여 방법 돼 있죠? 그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4번은 별표 크게 두시고, 그 별표를 해놓고 나서 왜 별표한지를 모르니까, 별표한 거 옆에다가 매년 나옴, 아니면 뭐라 쓰라고? 고맙다. 매년 나와줘서 이렇게 써두라는 얘기, 써둬서 그걸 관심있게 바라니까, 그걸 중요하니까. 그래서 거기 지번에 부여는데 그거 작년에도 나왔지만, 지번은, 자, 개인이 부여해요? 지적소관청이 부여하는 거예요, 이거. 지적소관청이 부여하는 거예요, 소관청이.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거 외울 거예요. 우리 이 체계는 뭐예요? 체계는 주체가 누가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뭐예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아니면 소관청 딱 세 사람만 나와요. 그 시험 문제 그게 이제 꼭 한 문제 정도 꼭 나오는데 그 국토교통부장이 나오는 걸 6개를 외워야 돼요. 모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를 뭐예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예요? 지정조사에 등록한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다 해만 필요 없어요.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모든 토지에란 단어가 나오면 그건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감히 대한민국 국토를 쳐다보면서 모든 토지에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통령인데 절대 우리 시험에 공인중개 시험에는 대통령이 답으로 나오면 안 돼. 왜냐면 옛날에 어떤 사회선생이 대통령을 답으로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나 답을 대통령을 찍었다 막 그랬더니 이게 이제 누가 이제 그걸 듣고 이제 저게 했었고 옛날에 그 중앙정보부에 있는 그 충성하는 사람이 요거 봐라. 대통령을 찍었다 대통령 불경죄잖아 그걸 신고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선생님이 어딘가 불려갖고 남산에 불려갖고 조 맞고 하여튼 막 그래갖고 무슨 뭐 쓰고 막 그랬다 그래갖고 그다음부터 거기 주위에 그런 소문이 돌아갖고 그 선생님들이 답을 절대 뭐를 쓰지 않기로 했어요. 이거 대통령 끝났습니다. 그래서 절대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뭐가 답이 아니라고? 대통령은 답이 아닙니다. 절대 안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답으로 나오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누구? 시도지사하고 소관청인데 그렇게 몇 개를 국토교통부 장관 하면 모든 토지의 지적대소사 그 다음에 뭐예요? 복제관리 시스템 구축 이런 식으로 딱 몇 개를 6개를 꼭 외워야 돼 나중에 10개월 동안 그거 외우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은 자 뭐냐면 그 반지 축척하고 그 다음에 사막도 있죠? 그것만 내고 나머지는 다 소관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딱 봐도 지번부여는 뭐예요? 뭐도 아니고 모든 토지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외워두면 세 중에 2개만 딱 외워두면 이제 답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할 겁니다. 꼭 한 문제 나오니까 나중에 나중에 여러분 프린트도 나눠드릴 거고 계속 반복해서 쓸 거예요. 외우게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 안 되면 이제 막판에 한 9월 돼서 이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제 안 외워지면 가서 그거 보기라도 해야지. 그럼 컨닝 페이퍼 만들어 드리면 그거 이제 복사집이라는 데 가서 좀 얇은 걸로 이거 너무 두껍잖아 이거. 이건 너무 두껍지 이거. 왜냐면 걸리면 먹어야 되는데 이거 염소새끼도 아니고 이거 먹기 쉽지 않으니까 좀 얇은 조금 종이로 이렇게 복사해 갖고 걸리면 먹어야 되니까. 하여튼 다 해드릴 테니까 안 걸리고 하여튼 우리가 이 나이에 도덕이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돕는 게 일단 중요하지. 아직 컨닝하지 말라는 건 이제 중고등학생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러는 거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교육 도덕이고 뭐가 어딨어. 붙어야지 일단 무조건. 일단 알아서 하세요. 어떡하네. 좀 외우라고 해갖고 안 외워지면 그거 컨닝이라도 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거기 쌍가래 입원에 우리나라는 뭐예요? 북석 입원식이라고 써 있어요. 북석 입원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소관청이 뭐예요? 번호를 부여하는데 이렇게 뭐예요? 우리가 이게 북쪽이고 이게 뭐예요? 남쪽이고 이게 뭐라고? 동쪽이고 이게 서쪽이죠?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해서 북서쪽에서 번호를 쓰기 시작해서 우리가 기번이라고 할 때 기자가 뭐예요? 이게 일어날 기자예요. 번호를 어디부터 일으키느냐 아니게요. 여기부터 쓰기 시작해서 북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난다는 게 이거 남동으로 끝난다 아니게요.
어떤 분이 그런 치는 시간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그냥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든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면 되지 왜 북서냐 하는 거예요. 근데 토지가 생겨먹은 게 토지가 이렇게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게 많어. 쉽게 얘기하면 그럼 네모나게 생긴 거 이제 보이면 아니 우리나라가 있으면 그 일기예보나 이런 거 할 때 그 바람이 북동풍이 분대느니 북서풍이 분대니 그러잖아. 꼭 바람이 서쪽에서만 불어? 바람이 동쪽에서만 불어? 북쪽에서만 불지는 않잖아.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불 수도 있겠지. 이게 무슨 풍이야 이게? 북서풍이죠? 그런 거야. 그런 건데 꼭 굳이 갑자기 왜 그 공부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왜 그냥 서에서 동이면 되지 왜 북서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인데 제가 감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생각이 자꾸 나면 위에서 조상님이 내려다보는 거다. 그거 5년 하라고 내려다보니까 그거 국가가 정해놓은 거니까 고민하지 말고 뭐 하자고 그냥 외우자 이게요. 어디부터 쓰기 시작한다고 북서에서 쓰기 시작해서 북서풍이 바람이 불듯이 어디에서 북서에서 쓰기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남동 방향으로 끝난다니. 근데 우리 다른 나라 중에서 중국 같은 나라는 이 중국집 같은 데 짜장면 먹으러 가면 어디에 액자 같은 거 보게 되면 붓글씨를 이 오른쪽부터 쓰기 시작해.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요. 동양화도 다 그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인자무적 하면 여기부터 쓰기 시작해. 그 나라는 중국이란 나라는 어디부터 쓰기 시작해 이거. 이 북동부터 쓰기 위해서 어디로 끝나요 이거. 남서로 끝나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영미문학권들은 어디서 이 아라비아 숫자가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죠. 그래서 이 북서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난다는 얘기니까 남동으로 끝나요. 그 시험 문제 나오면 뭐로 나냐면 남동에서 북서로 끝난대. 그것도 틀린 말이야. 항상 어디라고? 북서에서 남동입니다. 북서에서 남동이에요. 그거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잘 이해합니다. 어디서 어디라고? 북서에서 남동으로 끝난다. 그 다음 거기에 이제 신계등록 등록전환 얘기 나오는데 자 그게 이제 올해도 나온다 그랬으니까 눈여겨 잘 보시고 기억하자. 그러면 자 신계등록과 국가가 땅에 번호를 부여하는데 자 제목이 뭐가 있다고? 신계등록 등록전환 이렇게 신계등록이 있고 뭐가 등록전환이 있고 자 토지를 뭐 한다 그랬어요? 토지를 분할하고 자 토지를 뭐 하고 이거 합병한다. 합병한다. 그럼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하여튼 내용이 좀 그래도 어려우니까 하여튼 계속 어디까지만 여기까지가 일단 중요해요. 왜? 이 도시개발 사업은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신계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말 그대로 뭐예요? 시골마을 충청남도 소천군 옥산이라고 하는 지번부여지역 시골마을에 자 숲빌지 토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바닷가에 이 땅을 바다를 매립해서 토지가 새로 생겨서 뭐 할 토지가 새로 생긴 거예요 지금. 신계등록할 토지가 새로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이 새로 생겼으니까 국가는 뭐예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뭘 새로 만들어야 돼 이거. 대장이라고 하는 걸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매립권자가 갑, 소유권 원시 취득. 이 땅에 옥산리에 있죠? 충청남도 옥산리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물배수가 용이한 곳에서 물을 상시로 이용하는 곳에서 자 미나리, 연, 왕골, 답, 논, 벼, 미나리, 양골, 답 심었죠? 측량해 보니까 면적이 500이에요. 지금 뭐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라고? 국가가 뭐예요? 이 지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또 원칙이 뭐냐? 이게 원칙이 어디에다가 인접지 본본에 뭘 붙인다는 게 본본에 부본 붙인다. 뭐 붙인다고? 부본 붙인다. 부본 붙여. 그 인접지 본본이 몇 번인데 예컨대 인접지 본본이 99번이라면 이 땅을 뭐로 하겠다는 게 이거 99에 1로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99에 1로 하겠다는 얘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외가 뭐냐? 이게 예외가 뭐냐? 근데 예외를 보기 전에 이 등록전환인데 말 똑같아요. 등록전환은 뭐냐면 이 대상 토지가 뭐란 얘기니까. 대상 토지가 임야야. 임야 대장의 임야. 그러니까 임야 대장에 있던 토지야. 그 임야 대장에 있던 토지인데 소유권자가 갑이고 임야 대장이니까 지번이 뭐예요? 산배이야 산배. 임야 대장에 있는 토지예요. 그러면 지금 뭐를 새로 만들어야 돼? 지금 토지 대장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대장을 새로 만들어야겠죠? 왜?
등록이 전환되니까. 등록 전환은, 자, 다시 설명합니다. 등록 전환이라는 건 등록이 먼저 됐는데 어느 대장에, 임야 대장에 먼저 등록이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개발을 하면서 뭐예요? 개발을 하면서 어디에 산을 깎아서 자꾸만 개발을 하죠? 우리나라 전 국토가 옛날에 몇십 프로가, 70%가 뭐니까, 임야가 산이 많으니까. 그 개발하다 보니까 처음에 등록됐을 때는 어디에 먼저 등록된 거예요, 지금? 임야대장에 먼저 등록됐는데, 그게 뭐가 됐다는 얘기니까. 전환이 된 거예요, 전환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뭐 무슨 대장으로? 토지대장으로 바뀐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 등록 전환이 뭐냐 물어보게 되면 등록이 전환된 거니까. 싼 곳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거? 비싼 곳으로 가야지. 우리 지정은 항상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절대 국가는 뭐예요? 비싼 게 싼 거로 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더 많이 걷으려면 어디에? 싼 게 비싼 거로 와야 되지. 예? 그러니까 등록 전환은 항상 어디에?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산을 깎아서 거기다 뭘 줬다는 얘기니까. 집을 줬다는 얘기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그럼 이걸 틀린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집을 부시고 거기다가 흙을 갖다 부어서 뭐예요? 뭘 만든 거예요, 이거? 산을 만드는 건데 그 본인 생각에도 되게 웃기는 거죠.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용어 같은 거 이거 문제 냈는데 이거 틀린 사람은 내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럼 이제 뭐라 하냐면 피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은. 이거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내가 당했구나 이런 생각.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토지대장을 새로 만들면, 자, 새로 대장을 만드는 건 흡사 뭐 하는 거와 신규 등록하는 거와 같더라, 이게요. 절대 옛날 번호, 이 번호 산자모 없애고 갖다 쓰지 말고 새 술은 세포대에 담아야 되니까 대장을 새로 만드는 거와 똑같으니까 뭐하고 뭐는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은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같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접지 본번에 뭘 붙인다는 얘기니까 부번을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예외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자, 동그라미 번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당해 지번 부여 지역 안에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부여한다 써있죠?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 붙인다 그랬어요. 그럼 다음에 해당할 때는 뭐예요? 당해 지번 부여 지역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인데, 기억. 자, 분명히 앞에 원칙은 그냥 당해, 해당되는 그 당해가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해당 지역, 옥산이라는 해당 지역의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인데, 기억은 대상 토지가 당해 지번 부여 지역 안에 해당 토지 옥산이의 최종 주번 토지에 인접했다니까. 인자 동그라미, 인접할 때 인자 동그라미.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게 만약에 옥산이라는 지번 부여 지역인데 이 마지막 최종 주번이 이 번호가 뭐예요? 371번이다. 371번. 그러면 이 대상 토지가 요 최종 지번, 이 토지 371번이라고 하는 371번이라는 대상 토지 바로 옆에 인접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니은은 뭐냐면, 니은은 뭐예요?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졌대. 멀리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섬처럼 육지에서 쳐다봤을 때 저 수평선 너머에 섬이 있는 거야. 그 섬에서 볼 때 우리가 인접한 지역이 인접지역이 어딘지 모르는 거지, 안 보이는 거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떨자 동그라미, 멀리 떨어질 때. 자, 떨자 동그라미. 예외.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 근데 멀리 뭐라고? 멀리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디귿은 뭐예요? 디귿은 대상 토지가 뭐라고? 여러 필지로 돼 있다. 뭐로 돼 있다고? 여러 필지로 돼 있다. 여러 필지. 인떨여, 여러 필지, 여자 동그라미 여자. 인떨려요. 그럼 여러 필지로 돼 있으면 만약에 필지가 뭐예요? 필지가 한 100개가 돼. 100개가 되는데 만약에 인접지가 99번이고 100개가 되면 맨 끝 번호는 뭐예요? 99에 100이면 자, 본번은 2자리고 부번은 3자리고 모양새가 안 맞죠? 모양새가 안 맞으니까 이 최종 본번이 371번이니까 다음 번호가 몇 번이에요, 이거? 372번이죠? 다음 본번에서 계속 부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 최종 본번에 해당 지역 뭐예요? 최종 본번에 순차적으로 뭐예요? 무엇으로? 다음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음 본번으로 뭐예요? 지번을 부여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음 본번으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대상, 자, 그 예외가 3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분할 얘기인데, 분할의 지번 부여집니다. 그럼 분할의 지번 부여는 뭐예요? 분할이 뭔지는 알잖아요. 땅을 여러 개로 나누는 거니까. 그죠? 그럼 분할을 하게 되면 토지를 만약에 분할을 해보자.
그럼 이렇게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분할하게 되면, 만약에 지번이 100이면 분할하게 되면 하나는 100이고 하나는 100의 1입니다. 그러면 100이라고 하는 토지를 또 세 필지로 분할하게 되면 1필지는 분할된 지번 그대로 100을 써요. 그 나머지 토지는 그 본본이 100이니까 본본의 최종 부본이 뭐예요? 부본이 2번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똑같은 번호 쓰면 안 되죠. 100의 1번을 또 쓰면 안 되지. 같은 부역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다음 부본이 2번이죠? 100의 3번입니다. 자, 그러면 100의 1 토지를 또 세 필지로 분할한다 생각해보자. 그럼 1필지는 이렇게 1필지는 분할전 지번을 그대로 씁니다. 분할전 지번을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분할전 지번이 뭔데? 100의 1을 그대로 쓰고. 그 나머지는요, 나머지 필지들은 토지가 분할돼서 나머지 필지도 여러 필지도 있죠? 나머지는 본본에, 왜? 부본마루는 지번 구성이 안 되니까 일단 본본이라는 거 있어야죠, 본본에. 본본에 뭐예요? 최종 부본 있죠? 최종 부본. 100이라는 본본의 최종 부본이 몇 번이에요, 지금? 3번이죠? 최종 부본의 다음 부본이 몇 번이니까? 4번, 100에 뭐라고? 5번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최종 본본에 자, 순차적으로 무한을 한다는 얘기니까 다음 부본으로 한다. 네, 다음 부본. 그럼 예배가 뭐냐는 게 예배가. 예를 보면 거기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 지번은 분할전 지번 그대로 하고 나머지 필지 지번은 본본의 최종 부분에 다음 부분 한다. 근데 이 경우 뭐예요? 이 경우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용 또는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을 때는 그 필지를 분할전 지번으로 부여한다 써놨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토지를 분할하는데 뭐예요? 주거 건축물도 주거 사무용도 뭐예요?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물이 뭐하고 있다? 건축물이 뭐예요? 존재하고 있다. 건축물이. 그 토지를 분할하는데 자, 건물이 있어요. 1필지가. 근데 땅을 이제 이렇게 분할하죠? 그러면 이 건물 등기부상에 이 건물은 공중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땅 위에 있으니까 대지 지번이 있겠죠? 대지 지번. 그러니까 이 건물 등기부의 대지 지번을 나중에 바꾸면 안 되니까 귀찮으니까 이 건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전 지번을 그대로 쓰고 새로 생긴 토지는 뭐예요? 다음 부분을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에?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존재하고 있다면 뭐가 있는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있는 뭐예요? 있는 필지에 분할전 지번을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선적으로 뭐 하겠다? 우선적으로 부여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우선적으로. 부여해주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지번이 100이었으면 100의 1이고, 100에, 여기 이 토지를 여기에 건물이 있었다면 100의 1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100에 4를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합병입니다. 합병은, 원칙은 뭐냐면, 토지를 합병하면, 1번, 2번, 3번, 4번 합병하면 하나가 되죠? 자, 그러면, 4개의 토지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토지가 된다니, 하나의. 그 하나가 되면, 이 4개가 필요 없어졌죠? 그럼 이런 번호가 이제 우리가 결번이라고 얘기해요. 다시는 안 씁니다. 여러분, 9월달에 자동차 번호 다시 바뀐다 그랬죠? 앞자가 이제 세 자리로 바뀐다 그랬죠? 한 번 쓴 번호 또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똑같은 얘기니까. 한 번 안 씁니다. 그냥 몇 번이라는 얘기니까? 1번이에요. 왜? 나중에 이 1번이라는 큰 토지를 뭐예요? 또 나중에 자식들이 뭐 할 수도 있어요. 분할해서 나눠 가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1번은 선번을 1번 해놔야지 나중에 분할하기도 편해. 근데, 자, 지번이 이런 식으로 1에 1번, 1에 9번, 자, 예컨대 30번에 8번, 93번이야. 그러면 이걸 1에 1번 하면 나중에 또씩 분할하게 되면 그 분할된 토지의 번호 부여하기가 굉장히 번잡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이 본번에 9번 빼버리고 본번 중에서 가장 빠른 건 뭐예요? 38번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합병은 원칙이 뭐라고? 선순위 지번이에요. 아까 그랬죠? 한 글자 고치는 그 인간이 시험 문제 내면 선자를 뭐로 고친다 그랬어요? 후로 고친다 그랬죠? 그러면 선자를 후로 안 고치면 후 말고 다른 말로 또 뭐로 고쳤겠어요? 최종순위. 뭐라고? 최종순위라고 써요. 최종순위. 최종순위가 아니라 뭐라고? 선순위입니다. 선순위. 그러면 자 보세요. 거기 읽어보시면 합병을 보면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하되 본번호 된 지번 있을 때 그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 맨 아래 쓰세요. 그게 뭐라고? 복식 지번일 때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복식 지번일 때는 자 본번 중에서 무엇을 한다는 얘기니까 선순위 지번을 한다는 게 복식 지번이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자 거기 다만 뭐예요? 다만 소유권자가 합병제 필지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 있을 때는 건축물 등의 뭐예요?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 신청동을 하면 신청. 그 신청할 때 뭐예요? 신청할 때는 그 건물이 있는 뭐예요?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한다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자 이 1의 9라고 하는 요토 여기에 뭐예요? 건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합병하게 되면 이게 건물이 있죠? 이 소유권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신청하지 아니하면 몇 번을 주는 게 원칙이에요. 30번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 등기부상은 대지지번이 1의 9에서 38번으로 바뀌죠? 바뀌잖아요. 그럼 나중에 변경 등기하려면 귀찮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몇 번 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지금. 1의 9번 달라고 신청해야지만이 1의 9번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신청 안 하면 선순위 원칙. 뭐 해야지만이? 신청해야지만이 1의 9번 주겠다. 신청해야지만이. 그래서 항상 이 합병은 뭐예요? 합병은 뭐가 존재하고 있다면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면 항상 뭘 하라는 게 소유자가 신청하라.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이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틀린 말이야. 여기는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그냥 무조건 소관청이 직권해 주는 거예요. 국가가 직권해 주는데 이건 항상 소유자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합하는 거니까 신청을 꼭 해야 돼. 신청을 해야지만이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뭐한?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선적으로 뭐예요? 우선적으로 부여를 해주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신청해야지만이.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 방금 읽은 대로, 자, 밝은 대로 꼭 신청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노트에 지금, 노트는 몇 페이지 하고 있어요? 77페이지요? 아닌데? 그냥 7페이지겠지, 앞에. 7페이지죠? 7페이지 거기 노트에 지금, 7페이지? 아, 그 위에 있죠? 거기 지금 7페이지 있죠? 거기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거 쳐다보시면서, 필기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보기 좋게 또 요약집 나올 때 그 박스를 그려갖고 이 칠판에 그려갖고도 나눠질 거예요. 또 하여튼 이렇게도 외워보고 저렇게도 외워보라고 하여튼 방법대로 다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그러면 이제 이거 외우라 그랬죠? 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 지금 뭐에 관한 얘기니까 이게 지번에 관한 얘기니까 우리가 보통 뭐예요? 간의 공장 같은 거 있죠? 제조업 공장하던 공장의 인원수가 저기 되면 국가가 세금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장애우들을 몇 명을 써라 그런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장애우를 직원으로 몇 명 쓰면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라는 제조업하는 뭐예요? 사장님께서 등신 인본부 있죠? 장애우 등신 누구를 인본부를 썼더니 그 인본부가 뭐예요? 자꾸만 떨려해서 일을 못하니까 누구로 다시 했다는 게 이거 최본본으로 다시 썼다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직원이는 등신 인본부가 인떨려 최본본으로 했다. 어떤 분이 이게 더 힘들대. 안 힘들어 하다 보면 이게 눈에 딱 들어와야 된다니까 자꾸 기억하다 보면. 그러면 분할은 뭐예요? 분전지예요.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예요. 나부부 건전지입니다. 분전지.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그러니까 꼭 집에 현관 입구에다가 건전지 다 쓴 거를 꼭 뭐예요? 굴러다니니까 스카치 테이프로 딱 붙여놓고 그 외울 때까지 띄지 말고 계속 보면서 외웁니다.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꼭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래도 잘 안 외워지면 가방에다 건전지를 하나 놓고 가방을 들 때마다 건전지가 만약에 손에 띄면 꼭 뭐예요?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외웁니다. 그러면 합병은 합선지죠? 합선지라는 건 뭐예요? 이 전기가 합선되면 다시 써요? 못 써요? 못 쓰지. 합선된 걸 어떻게 써?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합선됐으니까 합선지는 뭐예요? 새로운 거 써야 되니까 신건지야. 자, 따라해보세요. 합선지는 신건지. 그래서 이제 꼭 건전지 꼭 하나 갖다 놓고 분전지는 나부 건전지, 합선지는 신건지 그 외울 때까지 꼭 반드시 외웁니다. 나중에 외우면 그게 눈에 들어와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분할 나오면서 분할은 일필지는 분할전 지번호 쓰고 나머지는 뭐예요?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이다. 틀려요. 나부부니까 나머지 나오면 부번이지 본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꾸만 외우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내가 외운 거 갖고 문제 풀면서 그걸 확인해 보면 돼요. 확인해 보면. 그게 눈에 들어와야 돼. 어? 자, 쉬는 시간에 외우고 있어요.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질문.